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과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 경제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인생 시대를 맞이하여 늙어도 품위있게 늙어가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력이 많다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도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노화인 것은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왕 늙어야 한다면 품위 있게 늙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저 노인네는 갈수록 더하네, 이런 말보다는 저 어르신은 뵐 때마다 항상 오하신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게 더 좋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품위 있게 늙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품위 있게 늙는 법, 그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대단한 운동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합니다. 헬스나 수영, 달리기, 테니스 등 좀 더 역동적이면 물론 활력에도 좋겠지만 당장은 걷기라도 꾸준히 해야 한답니다. 성인이 300kcal의 열량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약 10,000보 정도를 걸어야 한답니다. 사람이 걸을 때 속도가 차이는 있으나 10,000보 정도면 대략 1시간 정도로 4-5km 정도를 의미하죠. 걷기라도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10,000보씩 채워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활력 차이는 엄청 크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회면 15km이고요. 한 달이면 60km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18,000kcal를 연소시킬 수 있는 셈이죠. 좀 더 가볍고 일상생활에 있어 활력을 돋아준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걷기라도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품위 있게 늙는 법,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한 독서나 또는 새로운 학습을 이어가기입니다. 여기서는 꼭 공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왔던 것 말고도 아주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컴퓨터 게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해에는 1년 전까지 큰맹이였다가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로 나선 대만의 창희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창희수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두뇌나 손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지고 싶지 않아 각오가 있어야 한다. 또 창희수 할머니는 매주 5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큰맹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듯이 늘 뇌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입시켜야 한답니다. 아예 할 줄 모르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등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품위 있게 늙는 법,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인사를 잘 건네고 존대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든지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조금은 무건조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회에서 치열한 생존을 해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낯선 타인이라도 인사를 잘 건네고 작은 일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인사를 친절하게 했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건넨 인사에 상대방도 따뜻하게 화답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차가웠던 내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품위 있게 늙는 법 네 번째로 욕심을 줄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글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도 노화를 피할 수는 없었죠. 정신이 성숙할지 몰라도 육체가 약해지면 행동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오히려 욕심이 늘어난다면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울 수도 있답니다.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내가 모르는 고민과 근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남의 좋은 모습만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불평한다면 마음만 힘들 뿐이랍니다. 다음 품위 있게 늙는 법 다섯 번째는 바로 말수 줄이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다시 말해서 말만 줄여도 실수는 덜 할 수 있답니다. 말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말은 한번 내 입을 벗어난다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다음 폼 있게 늙는 법 6번째로 과도한 자기자랑 금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느 회사 임원으로 승진했느니 우리 딸이 검사가 되었느니 이런 내용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궁금해합니다. 과도한 자랑은 곧 화를 불러올 수가 있답니다. 예로부터 자식 자랑이나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에 속한다고도 했잖아요. 옛날 속담에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조상님들도 자랑을 금지하고 겸손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했던 셈이랍니다. 다음으로 품 있게 늙는 법 7번째는 하루 한 줄 일기 쓰기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일기를 많이 쓰고 했지만 요즘 일기를 쓰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의미 없는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그날의 기록입니다. 꼭 일기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날의 생각이나 행동, 고민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면 월요일은 냉장고 털기용으로 야채 스팸 볶음밥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만들어서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 화요일 아들이 보내준 소고기가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이 좋았다. 수요일 오늘은 친구와 싸워 기분이 영 안 좋았는데 저녁 먹고 한강 주변 조깅을 하고 나니 한층 기분이 업되었다 등등 그 외 어떠한 내용도 좋다고 하죠. 갑자기 월요일은 냉장고를 트는 날, 화요일은 소고기 데이, 수요일은 한강 조깅 데이로 변하는 마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하루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꼭 거창하게 여러 장을 쓸 필요는 없답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나만의 일기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품 있게 늙는 법 8번째 마지막으로 봉사활동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루가 즐거우려면 낚시를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떠나고 평생이 즐거우려면 남을 위해 봉사라는 말이 있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인격 성숙을 도모하고 또 다른 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봉사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과 나누며 사는 일상이 노화를 늦추고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한답니다. 아직도 사회에서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자존감을 덤으로 얻을 수도 있고요. 남에게 베푸는 것 이상으로 건강과 행복감,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해외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51세에서 91세 성인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매년 200시간가량 봉사활동을 펼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으로 고생할 위협이 40% 정도 줄어든다는 사실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쌓기나 정기적인 건강검진, 소식하기 등 다양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100세 인생 시대를 맞이하여 늙어도 품 있게 늙어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루라도 더 건강하고 알찬 인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